저는 이번에 오토모 5기로 실외 자율주행팀 로컬라이제이션 팀에 참가하게 된 김대환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RD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RD심에 같이 작업을 해주신 윤우성님, 그리고 이건희님, 김민우님, 최성준님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RD심 같은 경우는 2024년 4월달에 이제 가제보로 된 실외 배달 로봇을 시뮬레이션 해보기 위한 시뮬레이터를 개발을 하였고요. 그 뒤에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 지식들을 학습하기 위해 각 로컬라이제이션, 퍼셉션, 컨트롤, 미들웨어 팀으로 나뉘어서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터디가 끝난 후에 9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인원을 모아서 알리즘 고도화를 시작하였는데요. 9월 달부터 저희가 하게 된 고도화 작업들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달로 넘어가서 먼저 기본적으로 가제보 시뮬레이터를 개발을 하였고요. 그때는 포휠 드라이버가 컨트롤이 가능한 정말 로봇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가제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조금 여러 사람들한테 디플로이를 쉽게 하기 위해 도커로 컨테이닝을 하였고, 그리고 좀 더 리얼한 액션, 미션들을 추가하기 위해 동적 객체들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였는데요. 먼저 아무래도 최근 트렌드인 이제 글림을 사용해서 3D 라이더로 RDCM에 있는 맵을 PCB로 따였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플래닝과 이제 컨트롤을 위한 나부트 패키지를 넣어서 그 RDCM 내에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림을 쓰신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그 글림을 사용하게 되면은 나오는 아웃풋 파일이 그 G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팩터들을 시리얼라이즈해서 내보내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사용하려는 로컬라이제이션에 맞추려면 그거를 PCB 파일로 내보내서야 되는데요. 그거를 글림 오프라인 뷰어를 사용해서 그 벡터 데이터를 PY 파일로 바꾼 뒤 그걸 오픈 3D 라이브러리로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스펙에 맞게 다운 샘플링을 하고 PCD 파일로 컨버트하여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쓰고 있던 AMCL 패키지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HD의 로컬라이제이션으로 3D 로컬라이제이션을 사용해서 조금 울컥거림이나 그런 상황에서도 더욱더 견고하게 로컬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도록 좀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상 하나 보고 가시면 글림으로 딴 맵 상에서 이제 3D 라이더 데이터로 로컬라이제이션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이니셜 포즈 값을 넣어도 이제 AMCL보다 더 견고하게 로봇의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10월 달부터 나부트 토폴로지 맵 내비게이션이라는 걸 개발하였는데요. 먼저 토폴로지 맵을 개발하게 된 이유가 저희가 이제 패스 플래닝, 글로벌 패스 플래닝 할 때 나부트는 기본적으로 2D 맵 파일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저희는 3D 맵 파일이다 보니 그 파일을 2D로 프로젝션 하여도 이 주행 가능 영역과 불가능 영역을 표현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고, 그렇다면은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맵 위에 토폴로지 맵이라는 걸 얹어가지고 그런 토폴로지 노드들을 따라가도록 이제 플래닝을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괜찮게 주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총 저희는 나부트의 스타일에 맞게 세 가지를 추가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토폴로지 맵 서버라는 커스텀 서버를 추가해서 이제 맵 간선 및 가중치를 관리하고 그 맵을 반환을 하는 서버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나부트 BT 내비게이터에서 그거를 상속받아서 나부트 내비게이터 투 토폴로지라는 내비게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나부트를 쓰신 분들은 나부트 기본적으로 비하이벌트리라는 걸 사용하시는 걸 알고 있을 텐데요. 거기서 이제 BT 내에서 그 컴퓨트 꼴투 토폴로지라는 걸 만들어서 실시간적으로 토폴로지 상에서 최적의 경로를 계산하는 BT 노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루트로 시각화를 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토폴로지 내비게이트를 실행을 하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트루스포즈나 내비게이트 투포즈와 동일하지만 맨 좌측 하단에 컴포즈 꼴 토폴로지를 같이 실행을 해서 최단 경로를 계산하고 그에 따른 꼴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코어트맵 파라미터도 튜닝을 하였는데요. 이제 글로벌 코어트맵으로는 스틱 레이어로 맵 기반의 장애물을 표현을 하였고 로컬 코어트맵으로는 STV의 레이어를 활용해서 이제 기존의 3D 라이더 데이터 센서를 사용해서 이제 공간뿐 아니라 이제 시공간 개념을 활용해서 2D 라이더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연석이나 나무 등과 같은 장애물을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로부스트한 위치 추정을 위해 GPS와 IMU와 HD의 로컬라이션을 퓨전하여서 이제 로컬라이션을 좀 로부스트하게 만들었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휠 오도메트리와 HD의 로컬라이션 오도메트리 그리고 GPS와 그것들이 모두 포함된 오도메트리를 시각화해 보았는데 이제 아무래도 GPS가 퓨전된 오도메트리가 로봇의 위치를 강제로 움직였을 때에도 더 정확하게 로봇의 현재 위치를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로봇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패키지를 사용을 하였고 이제 거기서 사용한 센서 데이터로는 GPS 센서와 이제 V 로컬라이제이션 나오는 위치값 그리고 휠 엔코더 IMU를 퓨전하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퓨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로봇이 진동을 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V 슬램에서 나오는 위치값과 GPS에서 나오는 위치값의 XY가 서로 측정이 중복으로 되어가지고 이제 GPS 센서에서 나오는 위치로 갔다가 V 슬램에서 나오는 위치로 갔다가 계속 반복 운동을 하는 현상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제 V 슬램 데이터는 디퍼런셜 옵션을 사용을 해서 차분값으로 사용을 하도록 설정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GPS 데이터를 활용할 때는 이제 나브셋 트랜스폼 노드를 활용해서 지구를 표현하는 좌표기에서 맵 기준의 TF 위치로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은 가디버 상에서 로봇의 위치를 강제로 변경을 하여도 로봇의 위치가 정확히 추정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폴로지 맵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토폴로지 맵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희가 토폴로지 맵을 야멜 파일과 같은 형식으로 저장을 하고 있는데, 그걸 야멜 파일로 보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개발하는 사람이나 사용하는 사람이 조금 보기 힘들고 좀 직관적이지 않아가지고 이런 토폴로지 맵을 관리할 수 있는 에디터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맵은 저희가 글림으로 딴 PCB 파일을 표현을 해 보았고요. 그리고 이런 클릭으로 간선들을 추가를 해서 간선들끼리 이을 수 있고, 네, 간선을 삭제할 수도 있는, 그리고 세이브 버튼이나 로드 버튼을 이용해서 기존에 있던 토폴로지 맵을 에디터 상으로 불러오기도 가능하고, 그거를 바깥으로 익스포트하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에디터를 하나 개발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11월 달부터는 이제 민욱님이 참가하면서 퍼셉션 쪽으로 주로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알리심에 정착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욜로 12일 모델을 적용하여서 이제 인센 세그멘테이션이나 그런 물체 인식들을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이거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도커를 사용을 해서 이제 딥러닝 환경을 도커로 만들고 그걸 로컬 간의 통신으로 받아오고 있었는데, 그때 그 DDS 이슈로 인해서 그 도커상으로 이미지 토픽이 발송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문제를 이제 기존에 있던 패스트 이 프리즈마 DDS에서 사이클론 DDS로 바꾸면서 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적용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너무 높은 연산량도 필요하고 빌드 호환성을 맞춰 개선할 필요를 느꼈고, 그리고 주행을 연동할 때도 조금 아직은 프레임이 떨어지는 영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 느꼈습니다. 추후에 장애물이나 신호등 인식에 활용을 할 예정이고요. 인식되는 영상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결과는 별도의 커스텀 데이터는 없고 그냥 코코 데이터 셋만으로 돌렸을 때 나오는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어떤 엄청 작은 신호등 같은 경우도 별도의 트레이닝 없이 나름 인식을 잘하는 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연산량 때문에 버벅이는 걸로 보이는 것 같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상위 제어, 이제 아무래도 배달을 하려면 그 배달에 대한 시퀀스, 예를 들어 뭐 음식집에 가서 뭐 음식이 뚜껑을 열고 그리고 음식을 받고 목적지까지 이동을 하는 그런 상위 제어단의 필요성이 느껴가지고 총 그 상위 제어단을 설계해 보았는데요. 먼저 저희는 그거를 상위 제어를 시나리오라고 이름을 붙이기로 했고, 그 시나리오는
아마 글씨가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 나부투에 있는 BT 액션 서버라고 있는데 그 나부투에 있는 BT 액션 서버를 이제 그 해저 관계로 가지고 가면서 이제 최대한 나부투와 비슷하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두 가지 안건이 나왔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의 BT 시나리오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거기 안에 BT라는 그런 상태 머신을 어떠한 헤르츠마다 계속 틱을 시켜가면서 로봇이 살아있을 때 계속 틱을 돌게 하는 방식이 있었고 다른 방식으로는 어떠한 액션 같은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 이제 틱을 돌게 하는 방식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그 어떠한 액션이 떨어질 때 틱을 돌게 하는 방식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로는 아무래도 로스 자체가 하나의 그 틱 같은 스핀 같은 걸 돌고 있는데 거기서 BT라는 또 다른 스핀과 비슷한 틱을 돌게 한다는 것 자체가 연산량적으로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에 네, 후자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린 간단한 이제 BT 트리인데요. 저희는 총 세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는데 먼저 음식집으로 가서 음식을 픽업을 하러 이동하고 30초 동안 음식을 대기하고 뭐 픽업이 되었다면 배달지로 이동하고 아니면 이제 배송을 중단하는 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만약에 배송지로 갔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비밀번호가 5회 이상 실패하면 또 다시 음식집을 가서 음식을 반환하고 다음에 초기 위치로 이동을 하게 하였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번에 또 사용자가 음식을 꺼내지 않는다면 다시 음식집에 음식을 반환하고 초기 위치로 이동을 하는 그런 시퀀스를 구상해 봤습니다. 그런 시퀀스 중에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서브 트리를 이용해서 조금 더 단순화시켜 보았습니다. 네, 그 부분도 영상이 있는데요. 그 앞선 PPT와 BT가 약간 다른 이유는 BT 무료 버전에서는 최대 20개 노드밖에 디버깅을 못 해가지고 그걸 좀 더 단순화해서 네, 시연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지금 배달집으로 음식집으로 이동해서 이제 토픽을 받아와서 안에 음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음식이 들어왔다면 이제 목적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목적지로 이동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뺐는지 확인을 하고 그 음식이 빼졌다는 상태를 나오게 되면은 초기 위치로 돌아오는 아주 간단한 시퀀스를 한번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주행 가능한 영역을 세그멘테이션 하려고 노력을 하였고요. 먼저 RDC임 내부에 있는 카메라 데이터로 총 407장을 라벨링 하였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트레이닝 데이터 852개, 발리드 데이터 82개, 테스트 데이터 41개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아래 사진과 같은 이런 몇 가지 옵션들을 이용해서 증강을 하였고요.
그 결과 위와 같은 MAP 지수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행 가능 영역, 세그멘테이션 되는 영상 보호하겠습니다. 이 핑크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제 인도이고요. 이제 우측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을 차도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은 이제 로봇의 맨 앞이라 해야 될까요? 그 카메라 맨 하단에 있는 인도 영역은 아직 인식을 잘 안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학습 데이터가 아무래도 407장으로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애초에 이 인도 자체가 너무 퓨처가 없는 너무 단순한 형태이기 때문에 학습이 좀 더 잘 안 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면서 로봇플로우를 이용해서 라벨링을 해왔는데, 아무래도 오토 라벨링을 있어도 좀 라벨링 하는 데에서의 어려움을 조금 느꼈고, 그래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이용해서 조금 파운데이션 모델과 같이 결합해서 하면은 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앞선 내용과 동일한 이야기지만 로봇 PC에서 욜로만 돌리지 않을 텐데 조금 연산량 같은 경우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경량화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 RDC임 개발 계획인데요. 지금은 간단한 딜리버리 시나리오만 개발이 되었는데, 그거를 뭐 주차나 충전, 뭐 신호등, 횡단보도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개발해 볼 예정이고, 그리고 실외 배송을 넘어가서 좀 토폴로지 맵을 발전시켜서 좀 다층 구조나 여러 가지 구조에서 여러 가지 태스크를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앞선 주행 가능 영역은 일단 인식은 하긴 했는데, 그게 지금 당장 나부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코어트 맵에 반영이 되는 건 아니어서 그런 2D 코어트 맵에 주행 가능한 영역을 조금 도입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좀 더 기존의 약간 패스 플래닝 같은 다이스트라 같은 걸 보면은 최단 경로만을 따라가기 때문에 조금 사람과 붙어서나 좀 벽에 붙어서 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좀 중앙으로 가게 하는 그런 제어 방법을 도입해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투휠 디퍼런셜인데 그거를 포휠 디퍼로 혹은 스티어링을 사용해서 로스트 컨트롤로 구현을 해서 사용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험블 버전인데 약간 어느 정도 재즈 버전으로 넘어갈 때 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재즈로 이전도 고려하고 있고, 그리고 가지고 클래식이 이제 내년 1월 1일 날 이제 네, 가게 되었어서 그거를 이그니션으로 조금 이전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